대만 TSMC가 일본의 첫 파운드리 공장을 2024년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4일 저녁 중의원 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TSMC 신공장 유치 확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또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 경제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말을 근거로 TSMC 신공장 투자액이 총 1조엔 규모라며 절반인 5천억엔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TSMC 공장 건설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제 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해외 시설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일본에 짓기로 한 배경에 한국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시장이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전 세계 시장에서 25%가량을 차지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국적별 판매 현황은 유럽이 29.2%로 1위, 일본이 26.4%로 2위, 미국이 17.5%, 중국 16.2%, 한국은 8% 순이었습니다. 즉,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일본 자동차 업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만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일본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력 제품은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입니다. 첨단 공정보다는 다소 기술력이 떨어지는 22, 28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키로 한 것은 일본의 공장에서 자동차 및 산업용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요타나 혼다, 닛산 등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TSMC의 생산시설이 절실한 상황을 이번에 느낀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재건에 대한 절박함을 이용해 내내 협상에 우위를 점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쇠락에 적지 않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 정부는 결국 5천억엔이란 거액을 쥐어주면서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유치에 이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인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양국의 협력 때문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오랫동안 IT 분야에서 협력 관계에 있어 오면서 한국을 넘어서자는 공동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일본이 대만의 개화기를 함께했다는 이유로 동질감이 형성돼 반일 감정이 거의 없습니다. 1980년대 디램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이 1990년대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등 한국 기업들에 빌리자 대만 기업들과 기술 이전이나 제휴를 맺은 바 있습니다. 렉스칩은 2002년 대만 파워칩과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엘피다가 합작해 만든 기업이고, 대만 홍하이그룹은 2016년 일본의 자존심 전자기업인 샤프의 66%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샤프를 인수하려 했지만 일본의 반환 감정 등으로 일부 투자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당시 구어타이밍 홍하이 회장은 노골적으로 대만과 일본이 힘을 합쳐 삼성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하게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안보에 대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통해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분야를 되찾고 싶어하고, 대만은 일본과 밀착하며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으로부터 안보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정책으로부터 안보적 위협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해주는 것은 대만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대만은 이들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더 밀착하면서 안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술을 이전했던 과거를 되새기며 대만을 통해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및 부품 면에서의 경쟁력이 대만에도 도움이 되기에 일본에 투자하려는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경제안보 분야 담당 강요를 신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보장을 위해 정보 유출이나 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국가 독점을 배제하거나 주요 기술을 확보하는 등의 경제 분야 위험 요소에 대응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중요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경쟁에서 밀린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적기 투자에 실패한 시스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군정의 재벌 해체로 대부분의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권이 되었습니다. 금융권의 마인드가 위험 회피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타이밍을 계속 잃고 회피한 것이 일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후카가와 유키고 와세대 교수는
한국이나 대만 기업 대주주의 과감한 의사결정이 부럽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TSMC나 홍하이그룹 등 대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이유도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일본의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대만 TSMC 공장 유치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는 부분에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굳이 왜 대만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 것이냐며 키오시아나 소니의 반도체 사업 부분 등 일본 기업들이 힘을 합치면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에는 일본의 기술력이 크게 뒤처져 있어 당장은 TSMC로부터 기술 수여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조금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는 WTO 규칙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도 이 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케이는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재가 된 반도체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시장 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WTO 규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협정 위반으로 즉각 간주하는 금지 보조금은 수출을 지원하는 보조금과 국산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가 TSMC에 주려는 보조금은 사안별로 따져 들어갔을 때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걸 수 있는 조치 가능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게 통상 전문 변호사들의 대체적 견해라고 니케이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니케이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반도체가 주력 사업인 한국 등이 일본 수출이 줄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계 미국인 마나베 씨가 일본에 대해 충격적 고백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발언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를 15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선 학회에서 기탄 없이 논의가 펼쳐지고 어떤 학설에 반대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발표 석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열기가 달아오르면 별도의 날짜와 시간을 잡아 토론을 계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난 그렇게 경쟁자들과 논의하며 납득할 수 있는 점은 수용하면서 연구를 진화시켜 왔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의 연구 분위기가 억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나베는 일본에선 보스가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젊은 과학자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없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에 파고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약 60년에 걸쳐 연구를 계속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호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에 얹혀 한국을 이기겠다는 일본이 가져야 할 호기심은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호기심이 아닐까요? 이상 CNTV였습니다.